당신 아직도 그 말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60, 70이 되어도 여전히 그런 말을 뱉고 있다면 그 고통은 평생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그 말이 과연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지 그건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 무엇인가를 조언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 말할 때는 그저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에게는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말해도 그 말은 여전히 부모의 권위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며느리나 사위에게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부모의 말이 그들에게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집안의 규칙처럼 때로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더 많고 살아온 시간이 길었으니 내가 아는 것이 맞다고 믿으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나 그들의 배우자에게 내가 옳다고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과 존중이지 강요와 통제가 아닙니다. 부모는 종종 자녀들에게 말할 때 무심코 나오는 말들이 나중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 때는 이렇게 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다라는 비교는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그들이 자신감을 잃게 하고 결국 부모와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자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며 그 속에서 사랑과 보호를 느끼지만 며느리나 사위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만의 가정과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여전히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자녀에게 지시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으시겠지만은 사실 그 말들은 자녀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며느리나 사위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그 한마디가 쌓이면 결국 그들은 집에 오더라도 웃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는 서서히 냉각되고 결국 그들은 더 이상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가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 말을 하는 방식에 따라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또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그 말을 던질 때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상대의 입장, 상황,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알거나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할 때 그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이 자녀와 며느리 사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가정의 공기입니다. 집안에서 부모의 말은 하나의 법과 같습니다. 그 말은 단지 오늘의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어두운 그림자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은 더 이상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통제의 표시로 다가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상대방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당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가정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로서 당신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려는 순간 그들은 자신만의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말이 간섭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섭을 받는 사람은 그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왜 이렇게 하지 않냐? 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단순한 질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그 말 속에 질책과 비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마음의 벽을 만들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지키려면 타인의 말을 잘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말이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 말할 때는 그 말이 그들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내가 살아온 삶이 길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인격과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가 며느리와 사위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의 가정을 통제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둘째, 부모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다. 내 친구는 이렇게 했다는 말은 그들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비교는 그들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던지는 순간 그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잃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은 그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든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불편함을 주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부모가 의도한 바와 달리 그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방어적이 되고 방어적인 사람과는 대화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 관계는 서서히 무너져 가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의 삶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 사랑이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강요가 될 때 그 사랑은 오히려 상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하고자 하는 일이 많겠지만 그 일을 강제로 하지 말고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부모와 자녀, 특히 며느리와 사위 사이의 관계에서 상처와 불편함이 어떻게 쌓여가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때로 침묵이 흐릅니다. 이 침묵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큰 불안과 소외감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관계의 위기는 언제나 작은 상처들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한 번의 말이 아니라 수많은 말들이 결국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살아온 길을 전수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자녀에게 부담으로 다가가면 그 관계는 점차 냉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뜻으로 말을 하겠지만 그 말 속에 숨어있는 판단과 비교는 자녀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라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기면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이제 부모의 가르침을 자신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그들의 선택을 비판할 때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 말은 상대방에게 배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과도하게 표현될 때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 말 속에서 존중과 배려가 느껴져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받을 때 그 안에서 애정과 관심을 느껴야 하고 그 말이 비판적이거나 통제적인 느낌이 들면 그들은 그 관계에서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요가 되면 그 말은 더 이상 가르침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자녀는 자신만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전달하려 할 수 있지만 그 전달 방식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부모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때로 부모는 자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으면 부모는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을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말로 풀려 할 때 그것은 자녀에게는 고통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하지만 자녀는 그 사랑을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모의 말은 그들 사이에 이해의 벽을 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강요하지 않는 것,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이 살아온 길을 가르쳐주고 싶다면 그 방법은 부드럽고 간접적이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 속에서 배려와 존중을 느껴야 하고 부모가 그들을 비판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사랑의 에너지로 변할 때 자녀는 그 사랑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 특히 며느리와 사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랑이 과도하게 표현되거나 통제의 형태로 변할 때 그 사랑은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그들의 선택을 비판할 때 자녀는 자신만의 자리를 찾기 위해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자율성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그들은 이제 부모의 품을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부모가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녀는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가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와 며느리, 사위는 더 이상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그들은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그들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부모의 말은 단순히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조언이나 비판을 던질 때 자녀는 그 조언을 압박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가 부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할 때 그들은 부모가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믿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부모는 그들의 선택을 수용하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중 하나는 바로 비교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믿고 자녀에게 그 방식을 강요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녀에게 부모가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라며 비교를 하게 되면 자녀는 자신이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자녀는 부모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말은 통제의 말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방법을 따라야 해. 와 같은 말은 자녀에게 자유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통제의 말을 던지면 자녀는 그 말에 저항하고 마음의 벽을 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말이 계속해서 억압적으로 다가오면 결국 그들은 부모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배려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선택하든 부모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자녀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지지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켜보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지침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존중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부모와 자녀, 특히 며느리와 사위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시간과 관계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기대를 넘어서 자녀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실수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유로워질 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때때로 강요와 통제로 변질될 수 있지만 사랑의 진정성은 자유로운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실패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부모는 그들 앞에 길을 열어주는 존재로서 항상 믿음과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 부모는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자녀가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기꺼이 지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을 이해하고 비판보다는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조건적인 신뢰와 자유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신뢰를 주면 자녀는 더 큰 용기와 힘을 얻고 그들의 가정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수적입니다. 부모와 자녀, 특히 며느리와 사위 사이에서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어야 하며 그 말 속에서 강요나 비판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가 느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존엄을 인정하고 그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때 부모는 그들의 길을 막지 말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유와 존중을 주면 자녀는 부모에게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사랑은 부모가 노년을 맞이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자녀가 결혼 후에도 항상 부모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비교하거나 통제하는 말을 피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가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돕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믿을 때 그 자녀는 언제나 부모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